네, 안녕하세요. 주권맨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0.86% 상승, 코스닥도 1.44%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는 별로 설명드릴 게 없고요. 그냥 기간 조정으로 계속 빼고 있고, 요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가다가 이제는 이 박스권 중간가 위에서 새롭게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보면 요렇게 박스권을 형성해서 가다가 이 박스권의 중간가 위에서 새롭게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했고, 이 새롭게 형성된 박스권에서 다시 이 박스권의 중간값을 넘어주면 이제 여기가 3200포인트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실패하는 모양새. 이때 고점도 한번 터치 이루어졌는데 실패했고, 근데 뭐 결국에는 좀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더라도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그 가격 조정보다는 천천히, 그러니까 뭐 이제 공매도 재개 전에 공매도가 없을 때 뭔가 시장이 갈 때 시원시원하게 간다든지 뭐 조정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 상황에서 상승을 흐름을 이어나가는 이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어졌고 시장의 어떤 뭐 상황도 코로나 이후 이제 돈으로 끌어올리던 그런 시장 분위기랑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너무 폭발적인 상승을 좀 이제는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뭐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이 좀 더 이렇게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코스피는 좀 비교적 답답하긴 하지만 큰 조정 없이 변동성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코스닥이 조금 이제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 뭐 요때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가격과 기간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조정 흐름 안에 있는 상황에서요. 요렇게, 예. 저도 이제 이번 조정장에서 매매하면서 저희 이제 리딩방에서도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를 하게 되잖아요. 시장에 맞춰서. 그래서 이때도 바닥을 잘 예측해서 잡고 이어 반등 때 수익을 내고 나오고, 이때도 바닥을 잘 잡고 반등 요거 이제 생각보다 얼마가 반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최소 여기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날 이제 조금 시장 흐름이 좀 애매해서 요날 또 한 35% 정도 비중을 덜어 익절을 시키고 현금을 좀 마련해 놓고 기다렸는데, 여기서 쌍바닥을 좀 만들어 주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여기서 한번 이제 더 떨구면서 어제는 사실상 조금 공포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한 번, 두 번, 두 번 지지했던 구간을 이제 세 번째 종가까지 좀 꼬리도 없이 밀어버린 다음에, 여기서 혹시라도,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는 지금 미국장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막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면 여기서 뭔가 상승세가 꺾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뭐 느꼈겠지만, 지금 뭐 다우도 다시 짧은 조정 후에 가고 있고, 나스닥도 여기서 사실은 뭐 방송에서 저도 멘트를 드렸었지만 한 요 정도까지는 빠질 줄 알았거든요. 조정이 저도. 근데 오히려 뭐 조정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얇게 나오면서 다시 나스닥은 쌍바닥 잡고 돌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요것도 다 저번 주인가요? 한번 언급드렸었는데, 뭐 일본 증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대만도 큰 조정 후에 빠르게 급반등하고 있고, 뭐 중국 증시도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 우리 증시만 이렇게 여기서 꺾인다고? 뭐 이런 생각이 저도 이제 사실은 했지만, 어떤 시나리오였냐면은, 요때 앞선 두 번의 조정같이 요런 모습을 한 번 정도는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정도만 더 털어내면 아마 여기서 개인들 사실은 상당히 많이 좀 털릴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때와 같은 모습을 한 번 정도 더 털면서 만들고 요렇게 가는 시나리오를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시면은 최근래에 들어서 한 천억 정도는 몇 번 수급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외국인이 2천억
들어온 거는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야, 이 정도면은 의미가 있는, 예를 들어 한 600억, 700억 정도 사들이면서 오늘 이런 1.5% 가량의 반등이 나왔다면, 야, 요거는 그냥 또 반신반의죠, 사실은. 또 언제 올려놓고 패대기 쳐버릴지 모르니까. 근데 외인 오늘 한 2천억 들어왔고, 기관도 한 1천억 들어왔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뭐 조금 어렵게 가더라도 뭐 큰 뭐 가격 조정보다는 요 정도 박스 안에서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뭐 포지션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코스닥의 어떤 뭐 바이오 반도체 종목 위주로 하락이 좀 깊게 나왔었는데, 이제 투신이랑 사모펀드 쪽에서 물량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뭐 일각에서는 내일 출시될 액티브 펀드 8종 관련해가지고 뭐 좀 이제 리밸런싱 물량이 아니었느냐 뭐 요런 관측도 있고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어제 외국인은 매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수급 변화를 지켜볼 때 외국인은 요 이상으로는 별로 팔고 싶어 하지 않는 수급 정도였고요.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요 하락은 약간 개인들이 계속 이제 좀 매도를 했고, 외인이랑 기관이랑 조금씩 받아내면서 좀 마무리가 되는 어제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음, 오늘 혹시 미국장이 좀 확실히 방향을 잡으면서 올라주면 우리 장도 괜찮을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새벽에 미장을 봤는데 크게 올라줬고, 바닥 구간이다 보니까 미장이 오를 때마다 이런 구간들에서 나오던 어떤 페이크가 오늘은 나오지 않았고요. 결국은 개인이 매도가 나와야 시장은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조금 지쳐있는 개미들,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예상하면서 좀 들어왔던 개인들이 너무 이제 흔들고, 시장이 최근에 보면은 계속 저도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질 자체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친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개인이 매도해야 기관 이제 메이저 수급들은 좋다 하고 받아서 올리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는 그런 캔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여기서 좀 바닥을 잡고 뭐 폭등까지는 바라지도 않겠고요. 그냥 요 박스권 안에서 좀 불안하지 않게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뭐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시장 뭐 지수의 급등락도 급등락이지만 좀 강한 좀 매매하기 좋은 테마 뭐 한두 개, 세 개 정도의 형성이 되어주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제 시장이 약간 조정이 나올 때 뭐 mRNA도 급격하게 죽어버리고 모더나도 죽고 이러면서 사실은 개인들이 참 좋아하는 이제 바이오 쪽의 테마주들도 막 죽어버리고, 그 외에 뭐 약간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잡테마들만 설치면서 제 관심 종목에 이렇게 매매할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 이렇게 없는 적도 정말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이번 주, 뭐 저번 주부터 이어진 이번 주까지 어떤 테마주 장세는 정말 역대급으로 노잼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별로였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 좀 다행히 급락이 좀 한 2, 3일 정도 나왔었던 mRNA 테마에 이제 정부가 mRNA 백신 생산 가능한 국내 기업을 조사해서 컨소시엄을 구축하겠다라고 추진했다는 뉴스 나오면서 이현제약이 대장 역할을 하면서 상한가를 들어갔죠. 근데 야, 이런 게 너무 사실은 좋은 거예요. 뉴스가 나올 때 그냥 뭐 이런 문구 없이 정부 뭐 mRNA 백신 컨소시엄 구축 요 정도만 나오면 사실 기대감이 좀 줄면서 별로 약한데, mRNA 백신이 생산 가능한 국내 기업을 조사해서 컨소시엄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재료 자체가 좀 더 시장에서 뜨겁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요것도 이제 어젠가 일요일 날인가 언급은 한번 드렸는데, 어찌됐건 이제 지금
mRNA랑 모더나랑은 약간 이제 결은 같습니다. 모더나가 mRNA 백신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그러니까 모더나랑 화이자가 mRNA 백신을 개발하면서 이제 조금 시장이 뜨거운 감자가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같이 좀 죽었던 바이오 섹터였기 때문에 같이 좀 크게 일단은 반등이 나왔고요. 제가 뭐 서린바이오 말씀드리면, 삼성바이오는 사실 좀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좀 예상은 어느 정도 되어졌던 부분인데, 서린바이오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좀 주도주, 그러니까 mRNA 테마에서 이연제약이랑 뭐 아이진 이런 종목들이 대장이라고 보면, 뭐 이연제약이 대장이라고 봤어야 되겠죠. 어쨌든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이니까. 아이진은 상한가는 못 들어갔었고요. 근데 얘가 중간에 뭐 이렇다 할 반등도 없이 고점 대비 30%가 빠졌습니다. 뭐 장이 조금 안 좋았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도 좀 과한 조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5일선 반등도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거래량도 상당히 이렇게 급감하는 모습들, 혹시 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래량 급감하면서 3일 동안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대장주들이 이렇게 죽는다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희 리딩방도 이제 서린바이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도 여기서 뭐 이때 잠깐 이제 반등이 있긴 있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서린바이오도 고점 대비 뭐 이렇다 할 반등 없이 한 35%가량 조정이 나왔죠. 여기서 이제 뭐 한 8%가량 반등이 있었긴 했지만, 서린바이오도 뭐 거래 대금이 뭐 3, 4천억씩, 7,500억씩, 이날 같은 경우는 6천억 실렸고요. 시장의 명실상부 주도주였고요. 이연제약도 시장의 명실상부 주도주였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거기다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낙폭이 나왔다면, 이제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 봤었고, 저희도 이제 서린바이오를 좀, 뭐, 손절이나 대응으로 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추가 매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죽기는 힘들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5월 13일 날 나왔던 두 번째 상한가의 저점을 깨기는 힘들 거다라고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저가가 18,300원이거든요. 오늘 저가가 18,55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찍고 일단은 장중에, 그러니까 이연제약이 하드캐리를 해준 거지만 어찌됐건 예상하던 캔들의 형성으로 가고는 있죠. 어제 제가 방송에서 멘트 드린 게, 워낙 이제 급나간 각이 높기 때문에 이연제약처럼 이렇게 바로, 이연제약은 이제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상한가고요. 이렇게 가기에는 상당한 뉴스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기는 힘들 것이고,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캔들을 좀 형성이 되면서 21선 이렇게 올라오면 붙였다가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를 저는 이제 모더나 관련주인 서린바이오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은 얘가 21선 붙이거나 조정 후에 급등이 나온다면, 단순 기술적 반등 후에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혹시 얘가 다시 한번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급등이 나오려면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찌됐건 삼바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모더나 위탁 생산을 맡기는 했지만 조금 실망스럽다라고 이제 의견이 나왔던 게, 이제 원액을 위탁 생산하는 게 아니라 원액을 가지고 와서 병에다가 주입만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병만 생산하는, 포장만 맡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조금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실망스러운 부분이었고,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재료 소멸이랑 분위기가 좀 같이 이어지면서 고작 8% 정도 반등하다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 느낌으로 가는 애들은 아니기, 어찌됐건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실적 따라 가는 애기 때문에
이제 테마주 하시는 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지고 매매할 이유는 아마도 없겠죠. 왜냐하면 서린바이오가 대장으로 딱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일단 급락이 나오긴 나왔고,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라면 여기서 죽지 않고 얘가 다시 흐름을 만들어 가려면 어떤 재료가 있으면 좋을까? 아마도 이제 모더나 쪽에서 삼성바이오 쪽에다가 병만 위탁 생산하는 게 아니라 원액까지 이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원액까지 위탁 생산을 하는 뉴스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더나 CEO가 인터뷰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5월 21일 날 일요일 날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별로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는 뭐 기사화가 크게 된다거나 이슈가 되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또 이제 반등 타이밍 노려가지고 이 부분을 사용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모더나가 원해까지는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뭐 보는 입장도 많은데, 어찌됐건 지금 모더나가 내년에 10억 회분이었던 목표치를 30억 회분으로 목표치를 상향을 했는데, 지금 모더나의 원액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스위스의 론자가 연간 생산 목표치가 한 10억 회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워낙 백신 이제 개발되고 나서 초기에 스위스 론자랑 계약을 맺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모더나도 지금은 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바가 뭐 스위스의 론자보다 이제 어떤 그 기술력이든 뭐 공장의 규모든 뭐 오히려 좀 앞서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다가 백신 어떤 위탁 생산에 대한 뭐 자회사도 설립한다고 했고요. 실제로 그 인터뷰에서 기술 이전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포장해서 이제 원액까지도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한 뉴스가 뭐 좀 기사화가 되면 다시 한번 큰 반등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오늘 반등은 사실상 이제 이연제약이 상한가 급등하면서 만들어낸, 이제 캐리해준 그런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제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이제 정부가 mRNA 기업들을 뭐 이제 조사해서 컨소시엄을 구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컨소시엄이 구축이 되기까지는 다시 한번 mRNA 테마는 기대감이 살아난 거기 때문에, 뭐 이제 뭐 터는 봉으로 이대로 죽기보다는 좀 더 흐름이 이어질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 가장 강했던 테마는 테마가 아니라 강한 어떤 정도로만 따지면 셀루메도가 참 강하긴 했어요. 아이진이랑 어차피 아이진도 mRNA 한 2등주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둘이 이제 두 기업이 맞손을 잡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일단은 셀루메도가 이게 종목이 별로 그렇게 막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종목은 아니긴 하죠. 근데 얘도 일단 뭐 한 요 가격대 9,000원을 혹시 넘기게 되면 재료도 괜찮고 상당히 오랫동안 좀 숨죽이고 있었던 애기 때문에 시세의 폭발성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연제약이랑 셀룸에도 이렇게 두 종목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연제약도 여기서 이제 뭐 갭 띄고 어떻게 좀 4,000원 아니 4만원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 형성하면서 이렇게 좀 가다가 이렇게 상승 흐름 한 번 더 이어가는. 근데 이제 앞선 이런 어떤 파동들을 생각을 하면 사실상 이런 파동들이 우리가 이제 원래 공매도, 그러니까 코로나 폭락장 전에 공매도가 있던 시절에는 사실 이런 패턴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급등시켜 놓고 위에서 뭐 거의 원점까지 뺐다가 다시 올리고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코로나 이제 폭락장 이후로 공매도를 못 치게 되면서 이런 패턴보다는 고가놀이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니까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의 공매도를 치고 있는 건지 뭐 그런 부분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약간 그 테마주들의 패턴이 변동성이 이제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최근에 이런 어떤 패턴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그 테마주들의 움직임의 변동폭이 커지게 되면 그거에 맞게 우리의 어떤 뭐 매수 폭이라든지 혹은 대응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수정 보완할 필요는 있겠죠. 아직까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올 테마들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뭐 5일선이나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이제 공매도가 없는 시절 우리가 지금 거의 한 1년 넘게 테마주 매매를 하면은 거의 이런 구간에서 이런 식의 캔들 형성들이 많이 되었단 말이죠. 이런 식의 큰 가격 조정 없이 뭔가 이제 고가놀이 패턴을 뭐 박스권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는, 아니면 뭐 아예 조정이 없이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든지 이런 패턴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패턴보다는 시장이 또 어려워지게 되면 이런 패턴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좀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는 두 가지로 조금 매매를 좀 이제 수정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히려 대응 라인을 상당히 짧게 잡고, 예를 들어 이제 이연제약이라는 종목을 내가 5일선 이런 구간에서 샀는데 다음날 개파락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지지 구간을 깨면 바로 손절하고 차라리 여기서 다시 잡는 방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내가 어떤 매수하려고 하는 폭 자체를 상당히 넓게 이런 식으로 들고 간다든지 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설픈 게 제일 안 좋습니다. 변동폭이 클 때는 어설프게 버티다가 어설프게 손절하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뭐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출현하는 뭐 테마들도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패턴들, 변동폭이 막 이렇게 큰 패턴들을 보인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바이오 쪽이 훨씬 또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상당히 조금 이제 어려운 어떤 패턴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도,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기간이 딱 어느 정도 남아있는, 널널하게. 뭐 8월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8월에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입찰도 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랑 지금 이제 카카오랑 입찰 격돌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기간이 좀 남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기대감이 남아 있으니까 요 이벤트 전까지는 좀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딱히 막 무조건 그러니까 KCS가 일단은 상한가를 들어가줬기 때문에 얘를 대장으로 보고는 있지만 다른 뭐 종목들도요 끼가 상당합니다. K사인, 뭐 KCT, 한국컴퓨터 이런 종목들 보면 계속 양봉으로 좀 차올려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KCS도 지금 요 전고점 요렇게 맞고 떨어졌던 구간에서 맞고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전고점 구간에 주가가 딱 이렇게 갖다 놨을 때는 물론 이제 미리 예측하고 이건 돌파다라고 보고 선침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장이 이제 좋을 때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도 괜찮은데 장이 안 좋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이제 버티는 모습을 확인하고 매매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맞고 밀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뭔가 뚫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듯한 모습이죠. 그래서 얘도 뚫어내면 시세가 한번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살아남은 승자는 결국에는 얘 하나가 됐네요. 뭐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모더나는 다 이제 재료 소멸로 죽어버리고 뭔가 안 나오던 이야기가 새롭게 나오니까 이제 이게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사일 지침 해제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우주 항공 산업이랑 방산주 쪽 최근에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어제 얘네는 이제 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어제 이제 EDT가 아니었고 뭐 한일 단조도 그랬고 대부분의 지금 미사일 지침 해제 관련주들이 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밀린다거나 음봉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뭐 윗꼬리 길게 달렸다고 무조건 안 좋게 보지는 않고요. 뭐 윗꼬리 길게 달렸는데 어찌됐건 갭을 유지해 주는 경우에 급하게 매집봉이 발생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야, 이거 예전에 제가 여러 종목 좀 방송 통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어떤 그 매물대를 박스권을 이렇게 이루던 종목이 갑자기 어떤 호재 뉴스와 함께 갭을 띄우고 이렇게 치다가요. 뭐 위아래 꼴리 달렸는데 그러니까 갭 띄우고 이런 식으로 밀려버리면 안 됩니다. 음봉이. 근데 갭 띄우고 거래량이 빵 터졌는데 갭을 유지해주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되는 봉이 형성이 됐을 때 매집 봉일 확률이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 한일단조는 조금 이제 애매하긴 했는데 얘도 갭 띄우고 갭을 어찌됐건 유지는 해줬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쪽은 뭐 재료 단발성으로 끝나버릴지 재료가 계속 이어질지 지금으로서 좀 판단하기 힘든 것 같으니 하루 이틀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좀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뭐 한일 단조랑 EDT 정도 괜찮았는데 EDT는 보시면 이제 이 매물대에 살짝 좀 막혀 있죠. 그래서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워낙 기간 조정도 짧았기 때문에 조금 힘겨울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매매를 한다면은 LIG 넥스원 쪽이 좀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저항 때도 차분히 넘겨놨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저는 LIG 넥스원이 참 좋아 보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주 항공 테마 쪽에서 얘네들도 뭔가 죽지 않고 흐름이 그러니까 어제 빵 한번 이슈 몰리는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뭐 죽는 모습이 아니라 살 조금씩 이제 채워나가는 모습이라서 그 우주항공 테마도 한번 핫했다가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받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요 방산이랑 우주항공 테마 쪽은 조금 더 흐름을 가져갈 수 있으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이랑 이재명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를 하고 나서 언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가져갈 것인가가 상당히 관심권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가장 유력한 것은 7월쯤에 본격적으로 좀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제 잠행을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5.18 뭐 이벤트 때 보였던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 행보를 보면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지금 20대 대선에서 첫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고 나서 6월 둘째 주인가 뭐 당대표 뽑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이후가 일단은 될 것이고 이제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 게 이제 7월 12일부터입니다. 선거 240일 전부터 가능한데 이때 뭐 혹시라도 깜짝으로 대선 예비자 후보 등록을 하게 된다면 요거는 상당히 큰 다시 한번 윤석열 테마주들을 들썩이게 할 수 있는 큰 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제 뭐 정당이 아닌 상황에서 뭐 이제 뭐
뭐 정치적 행보를 가져가기에는 이제 뭐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하신 분이니까 아마 7월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기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막 그렇게 주가가 힘을 받기는, 그러니까 테마가 힘을 받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의 빈자리를 김동연, 홍준표, 최재형, 이준석 순으로 테마들이 새롭게 좀 돌아가면서 메꿔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김동연 테마인 PM 풍년도 요렇게 3파동이 길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 근데 인물에 대한 파급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는 조금 조심할 것 같다는 생각 정도는 듭니다. 그래서 뭐 위로 좀 추격 매수 따라가기보다는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 홍준표 관련주는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의 이준석이 갑자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준석이 홍준표보다는 윤 총장, 윤 전 총장 쪽을 약간 힘을 실어주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 홍준표 테마는 힘이 없는 상황이고요. 최재형 테마가 새롭게 이루원 이제 관련주고요. 상한가 뽑고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루원이라는 종목이 그래도 예전에 이렇게 움직임이나 저도 매매를 많이 해봤던 종목이었는데, 매매를 하면 충분히 수익을 또 줬던 종목이라서 움직임이 그렇게 더럽지 않고 좀 깔끔하게 패턴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으로서는 가장 좀 그래도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발이 6월 둘째 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재료가 남아 있으니 이준석 관련주도 매매 뭐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 초반에 이제 가장 강했던 거는 유가 관련주인데요. 요것도 제가 중앙에너비스 한 요 정도 이땐가 한번 언급 드렸던 적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당시 이제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 해커 이슈는 마무리가 되어졌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요때 사서 요때 한번 익절을 하고 나왔었거든요, 리딩방에서. 그때 이제 타점이 상한가 가고 1일차의 저점 구간, 여기서 이렇게 얘가 박스권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이제 익절 한번 나온 건데, 다시 오면 다시 사도 괜찮다라고 한번 방송에서 언급 드렸었던 것 같고, 이란이랑 팔레스타인 이슈도 사라지고 뭐 송유관 업체 해커도 사라졌지만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유가가 지금 한 70달러까지는 오를 거다라고 전망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오늘 올랐던 게 이제 이란 핵합의가 회의적으로 전망이 되면서 4%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66달러니까 뭐 전문가들의 전망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한 70달러까지 오른다고 하면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오늘 이 슈팅이 나와가지고 꺼지는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거래량도 좀 터지고요. 그래서 이 지지 구간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기는 좀 힘들 수 있고요. 얘는 이제는 조금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유가 관련주는 조금 이제는 뭐 나중에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 섹터 관련해 가지고 오늘 장 초반에 아이오닉 5가 중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게 돼 가지고 뭐 대원화성이 좀 큰 반등이 있었는데, 이제 좀 자리 자체가 그렇게 좀 좋은 자리는 아니었다 보니까 윗꼬리가 얘도 뭐 항상 상당하네요. 윗꼬리 달리는 패턴이. 얘도 이제 다시 이렇게 좀 채워 나가야 되겠죠, 흐름 이어가려면. 근데 뭐 아이오닉 5는 뭐 보조금 받기에 돼가지고 뭐 좋은 어떤 호재가 나오긴 했지만, 자동차 섹터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지금 최근에 전망이 안 좋습니다.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연내에
상당히 조금 계속 힘들어질 거다라는 뭐 예측이 좀 많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뭐 중고차 값도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 부분 이제 생산량의 공급이 그러니까 공급 쇼티지 영향도 있겠지만 있고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차를 바꾸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가고 싶은데 또 지금 전기차들의 키로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마땅히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고 한 1, 2년 기다리면은 키로수도 좀 좋고 뭐 충전소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돼서 전기차 참 탈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이 안에서 어떤 내연기관차의 어떤 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아무튼 자동차 섹터가 괜찮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자동차 섹터가 어쨌든 근데 뭐 코스피 자체도 지금 뭐 별로 안 좋긴 해서 계속해서 그냥 기간 조정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좀 짧게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섹터를 관심 있다 하면은 뭐 현대차나 기아보다는 현대위아 쪽으로 뭐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저희 리딩방에서도 이날 사가지고 이제 이날 그냥 익절하고 나왔었는데 저도 재매수 타이밍을 일단 노려는 보고는 있어요. 한 요 정도 가격대 오면은 한번 다시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 이제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그래도 뭐 다 같은 위치잖아요. 현대차, 기아, 현대위아 다 같은 위치인데 이 정도 구간으로 들어온다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저는 항상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7만 원 현대차도 뭐 이때 이런 가격대 좀 저가 매수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정이 나올 때.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